안녕하세요. 남들은 명절이다 뭐다 다 고향에 내려가는데 저희는 딱히 갈 곳이 마땅치가 않아 남편이랑만 보낸 지 어언 6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 덕분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즐겁게 보내고 있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명절 때만 되면 남들은 시댁이다 친정을 가기 바쁜데 남편과 아이들이랑만 보내는지 그 이유에 대해 써 내려가 볼까 해요. 제가 20살 때 과외하던 학생으로 만나 남편이 대학교 입학을 할 시점에 연인이 되었고 저희는 그렇게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했어요.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남편에겐 내면의 아픔이 있었고 그 아픔 때문에 오히려 모성애가 발동해서인지 더욱더 좋았답니다. 그래도 든든하게 내 옆에 늘 있어줘서 고마워. 나에게 결핍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해준 거 잊지 않을 거야. 누구나 결핍은 있지. 그래도 당신은 구김살 없이 자랐고 그 모습이 더 보기 좋아서 좋은 거야. 우리 행복하게 살자. 우리 엄마한테만 잘한다면 나도 정말 당신한테 잘할 거야. 알잖아. 당신은 옆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켜봤으니까. 사실 남편은 재혼 가정이었는데 남편의 형과 어머니는 새어머니와 의붓형이었고 제 시아버지와 남편, 네 식구가 만나 가정을 이루었죠. 제가 가해할 때만 하더라도 새엄마인 걸 전혀 모를 정도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헌신적이었고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남편 또한 요즘 사람 같지 않게 본인의 엄마를 각별히 생각하는 효자였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 저로서는 그런 모습이 정말 흐뭇했고 이런 남자가 흔치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더욱 끌리게 된 것도 있었죠. 그리고 남편이 제가 좋다고 쫓아다닐 때 만난 이유 중 하나도 본인 부모님과 형을 애틋이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정적인 면모가 참 좋았어요. 난 엄마한테 정말 잘해야 해. 형이랑 한 번도 차별을 해본 적이 없거든. 오히려 날 더 두둔하셨고 아껴주셨어. 친엄마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잖아. 그 빈자리도 다 지금의 엄마가 채워주신 거고, 난 엄마 없었으면 학창시절에 엄청 방황했을 거야. 새어머니인 줄 정말 몰랐어. 그 정도로 친아들처럼 잘해주셨으니까. 나도 은호 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머니 잘 모실게. 고마워. 아버지가 안 계셔도 우리 엄마한테 끝까지 잘할 거야. 어려서부터 날 이렇게 키워주시고 헌신해 주신 거니까. 아마 어머님도 은호 씨가 정말 본인 아들 같아서 그러셨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더 어머님처럼 모실 테니 걱정 마. 남편이 새어머니를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고 내 어머니다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이 있을 때와는 정반대로 저를 대하셨고 제가 알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는 두 얼굴이었죠. 결혼 전 입시 가해를 했던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임신 준비로 일을 쉬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은 절 참 무시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위해 헌신할까 늘 전전긍긍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시어머님은 제 라이벌 같은 느낌이었어요. 우리 아들보다 나이도 많은 게 일도 안 한다면 도대체 네 매력이 뭔지 모르겠다. 살림을 똑소리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가외하랬더니 지보다 2살이나 어린 학생을 꼬셔가지고 연애나 하고 진짜 믿을 사람 없지. 근데 지금 일도 안 해?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여자가 집에서 노니? 너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와서 집에서 노는 것도 안 아깝니? 하여튼 한심하다 한심해. 임신 준비도 잘 안 되고 요새 병원을 다니고 있어서 일하는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요. 저도 놀고 싶진 않은데. 재수씨,
우리 엄마한테 잘해요. 우리 엄마가 솔직히 은호 저렇게 키워줬는데 친엄마보다 더 잘해야지. 그러니까 임신이고 나발이고 솔직히 일하면서 우리 엄마 용돈도 좀 챙겨주고 그러란 말이죠. 제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죠? 은호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밥도 못 얻어 먹었을 거예요. 지 엄마 그렇게 집 나가고 애가 얼마나 불쌍하던지. 우리 아니었음 큰일 났어요. 아유, 넌 뭘 그런 얘기를 하니? 들었지? 은호가 나 애틋하게 생각하는 만큼 너도 나한테 잘하라는 거야.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그리고 은호한테 뭐 해달라, 이거 사달라 하지 마라. 은호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솔직히 네가 돈 번다고 하니까 결혼시킨 거지? 넌 나이 많고 볼 게 뭐가 있니? 그리고 애도 좀 생각하고 나와라. 요즘엔 딩크도 많다던데. 애 키우는데 돈 엄청 들잖아. 남편이 없을 때 하신 얘기지만 아내로서 듣기 불편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늘 남편은 친아들이 아닌데 본인이 이렇게 걷어서 잘된 거니 잘해야 한다를 수십 번 수백 번 얘기를 하였고 저도 잘하려 했으나 시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꼬여서 그런지 남편을 아들이 아닌 지갑으로 여기는 것 같아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은 마음이었어요. 어머님은 당신을 키워준 게 꼭 생색내려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 당신 없으면 얼마나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 우리 엄마 얘기하려거든. 그만해. 우리 엄마 정말 나한테 없어서는 안 될 뿐이고 엄마 아니었으면 나 이 세상에 없었어. 알지. 근데 정말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엄마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키워줬다고 해서 생색내지는 않거든. 우리 엄만 그럴만 하다니까. 너도 알잖아. 내 친엄마, 아니 그 여자가 이 집을 어떻게 나가게 됐는지. 그러니까 엄마는 내 은인이야. 그리고 네가 몰라서 그래. 엄마들이란 원래 그런 거라고. 우리 엄마한테 잘하면 너도 엄마 생기고 좋잖아. 모르겠다. 내 눈엔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은 그렇게 어머님을 두둔하니까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래, 알겠어. 사실 남편이 얘기한 바로는 친어머니가 있었는데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집을 나갔다고 했고 그 후에 아버님이 재혼을 하신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정이 그리울 때 새어머니가 대신해서 채워줬기 때문에 평생 잘할 거라고 했죠. 아무리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듦을 토로해도 남편은 시어머니 문제에 있어선 강경하게 제 편이 아니었고 모든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효자랑 결혼하면 고달프다는 말은 제 결혼 생활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무슨 카드값이 750만 원이나 나와? 당신 벌이가 수당 다 합쳐도 500이 안 되는데 어떻게 카드를 750을 쓰냐고. 아무리 아버님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 월급은 정해져 있는 건데 아직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 엄마 선물 사드렸어. 명품 가방이 가지고 싶다시잖아. 아들로서 이런 것도 못 해드리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만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게 선물이지. 그리고 나랑 상의도 없이 이런 큰 선물을 정말 너무한다. 내가 가족이긴 해? 아니, 엄마 선물을 한 거 가지고 왜 난리야? 그리고 아들이 이런 거 할 때마다 눈치를 봐야 하냐? 너도 진짜 바가지 작작 끌고. 이제 임신 준비도 하고 돈도 아껴 쓰자며. 근데 어떻게 그래? 아, 됐다. 어차피 지금 말해도 나만 나쁜 사람인 거지? 임신은 임신이지만 엄마는 엄마지. 나한테 엄마가 어떤 존재인 줄 알면서
꼭 그렇게 싫은 티를 내야겠냐? 진짜 실망이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어차피 당신 귀에 지금 들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근데 당신도 참 답답하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선물을 시어머니한테 하는 것도 허다했는데 돈만 많으면 이런 선물들이 문제되는 일은 없었지만 월급쟁이가 이런 행동을 하니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제가 조종한다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내 아들이 나한테 해주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하여튼 결혼을 시키질 말았어야 해. 그렇게 둘이 좋다고 해서 시켰더니만 우리 아들을 뺏어가? 풀려시 같은 것. 내가 우리 은호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껏게 은호를 낚아채서 나한테 멀어지게 해? 어머님, 은호 씨가 물건인가요? 제가 뭘 뺐나요? 결혼을 하면 당연히 저흰 독립된 가정이고 그저 잘 살길 바래 주셔야죠. 아니, 우리 은호는 내가 아주 특별하게 키웠고 날 절대 못 떠나니 그리 알아. 너 따위랑 나랑 비교가 될 것 같냐? 은호 아빠도 나한테 고마워서 날 떠받드는 판국인데 지금 네가 은호를 조종해서 나한테 이것저것 사준다고 애를 잡으려고 해? 일도 안 하고 은호한테 빌붙는 주제에 너 내가 진짜 딱 지켜볼 거야. 만약에 나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면 그땐 아장될 줄 알아.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에게 늘 압박을 일삼았고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지쳐갈 때쯤 남편은 어느 날 회사에서 퇴근 후 투덜투덜대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도 일 끝나면 회사 얘기를 종종 주고받았던 터라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있었어요. 아, 대놓고 내 이름까지 써가면서 날 비난하는데 진짜 환장하겠네. 뭐 내가 친절하지 않다. 회사 일을 대충대충 한다. 이런 비방글이 엄청 올라와서 오늘 부장님한테 엄청 깨졌어. 경위서도 써야 할 판이야. 도대체 누가 그러는 거지? 아니 근데 그런 글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왜 확인도 안 하고 무작정 화를 내시는 거야? 그것도 좀 어이없다. 나도 그게 억울해. 익명글이니 어쩔 수 없다 하다가도 내가 사람들한테 툴툴거렸다고 글이 올라오니까 참 그래. 누가 썼는지 진짜 알아볼 방법은 없는 거야? 안타깝다. 자기 너무 힘들었겠어.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먹고 풀자. 요즘 들어 악의적으로 본인만 지목해서 비방글을 올려댄다며 회사에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는 남편이었고 남편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남에게 싫은 티를 전혀 못 내는 성품인 걸 알았기에 저 역시 그 글에 수긍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글이 지속되자 남편은 회사에서 상사에게 늘 깨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니 집에서도 풀이 죽어있는 날들이 많았어요. 시아버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원이었기에 이 일은 일파만파 커져 시아버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돼가지고 어깨도 좀 피고 다녀라. 우리 아들이 내 뒤를 이을 거고 아주 똘똘하면서 성실하다고 내가 그렇게 입이 닳도록 말하고 다니는데 네가 그러고 다니면 되겠냐? 그리고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사람들한테 잘해야 해. 그게 내 아들의 기본이야. 회사원이 자기 기분대로 싫은 티를 다 내고 다녀도 되겠어? 이 애비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라. 너 그렇게 안 키웠어. 어머, 여보는? 우리 은호가 어디 그럴 애예요? 누가 분명히 오해했겠죠. 은호야, 걱정 마. 엄마는 너 믿으니까. 당신이 애를 저렇게 오냐오냐 하니까 애가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객관성을 잃으면 안 되는 거지. 어머, 여보가 아들 편 안 들면 누가 드나요?
여보도 진짜? 은호야, 걱정 마. 엄마 네 편이니까. 얼른 이거 맛있게 먹어라. 하여튼 당신은 은호밖에 모른다니까. 너 내에서 물려받고 싶으면 잘해. 알겠어? 난 아들이라고 봐주는 거 없으니까. 늘 성실함과 친절함, 그리고 남에게 손가락 받는 일을 경멸하는 시아버지였기에 남편의 회사에서 벌어진 일을 계기로 남편을 꾸중하였고 역시나 시어머니인 그런 남편을 두둔하며 아버님에게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보면 참 친엄마도 아닌 사람이 저렇게까지 의붓아들을 사랑할 수 있구나 싶은 것이 또 다르게 보인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럼에도 아버님이 본인을 비난한 것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말대꾸를 하게 되었고 그 일로 아버님과 남편의 사이가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애비가 아들한테 뭐라고 했기로쓰니 그렇게 쌍심지를 켜고 대드냐? 당신이 다 받아주니까 애가 저렇게 된 거 아니야? 왜 엄마한테 뭐라고 하세요? 막말로 아버지가 저 챙긴 적이나 있으세요? 그리고 알아보지도 않고 대뜸 화부터 내시고. 뭐야? 너 지금 애비한테 뭐라고 했어? 내가 말할만 하니까 하는 거지. 지금 머리 컸다고 이 애비한테 대드는 거야? 아유, 여보. 은호도 생각이 있겠죠. 그리고 은호가 오죽했으면 회사에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우리 은호도 일하다 보면 좀 나태해질 수도 있죠. 은호야, 너도 얼른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해. 애가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러네.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아버지도 그저 저한테 무턱대고 화내신 거 사과하세요. 그럼 저도 사죄 드릴 테니까요. 저 역시 남편의 이런 행동에 깜짝 놀랐고 시아버지도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그날이 있고 나서 시아버지와 남편은 대면대면하게 지냈고 일이 이렇게 되자 시아버지는 남편을 멀리하며 오히려 시숙을 많이 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말 안 듣는 아들보다는 말 잘 듣는 아들이 더 데리고 다니기 편하다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보기에는 마음이 안 좋았죠. 여보, 그래도 우리 민욱이가 참 당신 비위를 잘 맞추죠? 민욱이가 얼마나 당신 생각을 하는지. 글쎄 어제는 장례삼을 사가지고 와서 아버지 식사 시간에 한 부리씩 챙겨드린다고 하더라니까요. 내가 진짜 선해서 이 엄마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요. 민우가 네 애미도 챙겨라. 아무리 아빠랑 잘 맞는다고 하지만 엄마도 챙겨야지. 아들이 돼가지고 그래 안 그래? 에이, 엄마는 잘 드시고 다니시는데 아버진 일하시느라 힘드시잖아요. 제가 그거 모를까 봐요? 아버지가 힘을 내셔야 이 가정이 돌아가는 거죠. 아직까지 건강하시니까 더 건강해지셔서 회사에 힘써 주세요. 그거면 전 여한이 없어요. 아유, 여보, 우리 민욱이가 이래요. 당신 건강만 생각한다니깐요. 아유, 엄만 정말 삐지려고 한다. 민욱이 너무해. 엄마도 제가 당연히 챙기죠. 하지만 우리 집 1순위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예요.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남편 빼고는 참 행복한 가정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남편이 외톨이 같은 모습이었고 이런 모습이 절 조금 불편하게 했어요. 시간이 지나 남편이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에게 사과를 드려야겠다며 어머님께 의논을 하자 어머니는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가정의 화목을 바란다고 하는 시어머니였지만 의외로 아버님과 남편이 푸는 것을 극구 말리는 시어머니였거든요. 아버지가 그래도 화가 덜 풀리셨어.
조금 나중에 사과드리면 어떨까? 엄마가 가운데서 안 그래도 엄청 애쓰고 있어. 우리 은호가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까? 또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 아플까? 아유, 내가 잠을 다 못 잔다 요새. 너랑 아버지 때문에. 죄송해요. 곧 엄마 칠순인데 그 전까진 아버지랑 풀어야 하는데 괜히 엄마만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 죄스럽네요. 아니야. 우리 은호 마음 엄마가 잘 알지. 엄만 진짜 괜찮으니까 아버지한테 천천히 얘기하도록 하자. 엄마가 중간에서 잘할게. 아무래도 지금 얘기하면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거밖에 더 되니? 내가 아버지 성격을 잘 알잖아.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래도 아버지한테 그날 대든 게 자꾸 후회가 돼서요. 그냥 제가 아버지한테 따로 말씀드릴까요? 엄마도 난처하시니. 아니? 내가 말하마 내가. 너네 아버지 엄마가 꽉 잡고 있잖아.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넌 이 일은 신경 쓰지 마. 아버님과 남편이 풀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어머님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아버님과의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는 어머님이었는데 어머님한테 편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안 좋은 생각이 들게 된 것도 사실이었죠. 그러다 남편은 지방 출장을 가야 한다며 지방으로 내려갔고 그 틈을 타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다 집안일을 시키고 온갖 잡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숙과 남편 얘기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계모는 역시 계모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죠. 네가 이번에 너네 아버지 눈에 들어야 한다니까. 지금의 은호랑 너네 아버지랑 멀어질 기회라고. 걔도 이제 머리가 커서 지 애비 말은 안 듣잖니. 네가 아버지 눈에 잘 들어서 회사를 네 거 만들어야 한단 말이야. 내가 왜 이러고 살았는데. 오로지 너 하나만을 위해서 그동안 다 참고 산 거라고. 이런 거 다 보상받아야 하니까 지금 정신 단단히 차려. 알겠어. 나도 욕심 있는 남자야. 엄마 말대로 이번 기회에 은호 나가리 시키고 내가 그 자리 꿰찰 거니까. 우리 아들이 진짜 친아들이었으면 진작 한 자리 줬겠지. 그 양반도 아주 웃긴다니까. 은호 모자라다고 하면서 끝까지 너한테 곁 안 주는 거 보면 아직까지 은호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해. 고약한 양반. 내가 지를 얼마나 보필했는데. 그러게. 아버지 가끔 보면 날 아들이라고 하지만 늘 은호 생각만 하는 게 분명해. 나도 이번 기회에 이 자리 놓지 않을 거야. 남편과 제가 따로 욕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시어머니와 시숙의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은 아버님의 회사를 본인이 물려받을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늘 사업을 꿈꿨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잠시 경력을 쌓는 거라고 누누이 말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남편을 경계하는 시어머니가 정말 어이가 없었고 남편이 오면 이 얘기를 다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돌아오는 날은 하필이면 시어머니가 칠순을 맞는 생신날이었고 그날 칠순이 끝나고 남편에게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미혼하고 오나 시어머니시기 때문에 그래도 칠순이라고 남편 몰래 제 비상금을 털어 50만 원을 따로 챙겨드리게 되었죠. 남편도 어머니 생신인데 불구하고 연락 한 통이 없기도 했고 아무리 좋아하지 않는 분이지만 생신이기에 준비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대뜸 시어머니는 이해 못할 행동을 하더라고요. 백수가 지금 내 아들 돈으로 생색 내니? 그리고 생색을 내려면 공이 하나 더 붙어야지. 50이 뭐야? 하여간 배포하곤. 재수씨,
돈 좀 써요. 아니, 진짜 시어머니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50이 뭡니까? 진짜 500도 아니고. 시모 칠순날 남편 몰래 용돈 50만 원 챙겨드리니 돈다발로 절 내리친 시모였고 제가 뭐라고 반격할 틈도 없이 문을 박차고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남편의 행동이 모든 가족들을 기함하게 하기 충분했는데 저 역시 충격을 받고 말았으니까요. 하다 이제 며느리까지 손찌검 하시겠다? 당신이 지은 죄는 당신이 더 잘 알겠지. 얼른 따라와요. 그냥 못 넘어가니까. 어머, 얘가 왜 이래? 여보, 아니 민호가 엄마 좀 도와줘. 너 지금 이게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지금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뼈 빠지게 남의 아들 키워놨더니만 이제 와서 엄마한테 당신? 이 형이 버릇을 고쳐줘야지 안 되겠네. 형 같은 소리 하네. 능력도 없는 게 형이라고 그래도 믿고 의지했더니 너 역시도 네 엄마랑 한통속이지? 넌 일단 기다리고 있어. 남편은 시모 귀때기를 잡고 법원 앞으로 향했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힘을 이길 수 없어 질질 끌려가는 행색을 보였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은 그저 그 모습을 보고만 있었고 안절부절한 건 시숙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들은 저 역시 정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사실에 허탈해져만 갔는데 사실 남편은 출장을 간 것이 아니라 친어머니를 만나러 간 것이었어요.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던 친어머니는 요양원에서 남은 생을 보내고 있었고 남편은 친어머니를 한번 만나려고 간 거였어요. 그동안 당신을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우리 엄마가 바람나서 집 나갔다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만 당신 때문에 이 집에서 쫓겨난 거였어. 당신이 우리 아빠랑 엄마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결국 엄마는 아빠한테 버림받고 당신이 우리 엄마 자리를 꿰찬 거지. 그리고 날 아들처럼 여긴다고? 회사 인트라넷에 내 비방글을 수시로 올린 것도 당신이더군. 아버지도 다 알고 계셔. 당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고 그동안에 날 능멸한 거 절대 용서 못해. 엄마인 척 챙겨주는 척 뒤에선 이간질에 날 끌어내릴 생각만 하더니 그런 당신을 내 옆을 지켜줬던 엄마라고 늘 걱정하고 챙겼는데 내 와이프한테도 막대하는 거 알았지만 그래도 참았던 이유는 힘든 시절 날 위해줬었기 때문이었어. 그게 가식인지도 모르고 아빠 눈에 들려고 했던 행동이었지만. 아니, 누가 그래? 내가 네 비방을 했다니? 은호야, 엄마야. 정신 차려. 엄마가 너한테 그런 짓을 어떻게 하겠니?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그리고 네 친엄마 말을 믿는 거야? 그 여자 정신 이상한 거 몰라서 그래? 바람나서 나갔는데 어디 뻔뻔하게 아들을 찾아와? 이제 별 볼 일 없으니까 너한테 돈 뜯어내려고 나타난 거야. 널 위하는 건 이 엄마밖에 없다고. 웃기지 마요. 봐라. 당신이 만든 뇌피셜에 우리 엄마는 인생이 망가졌어. 한 여자 인생을 박살내놓고 뻔뻔한 게 최고구나. 엄마라니? 내가 네 엄마지 누가 네 엄마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제 내가 어떻게 대접하는지 눈 똑바로 뜨고 잘 느끼고 봐요. 당신 말년 평탄하게 살지 못하게 할 거니까. 남편은 더 이상 듣기 싫다는 듯 시어머니를 내쳤고 본인의 비방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시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인 듯 싶었어요.
본인 아들에게 저렇게 한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는 모습이었고, 남편의 뜻에 따라 전 남편 친어머니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우아한 미모였는데, 그저 지금이라도 아들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시는 친어머니를 보자 저 역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저 세월을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한이라며 펑펑 울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어떻게든 버텼어야 했는데 그 여자가 너네 아빠랑 바람이 난 줄 알고 엄마가 너까지 포기했어. 미안하다. 아니에요. 그때는 엄마도 어렸잖아요. 전 그것도 모르고 평생 엄마를 미워하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연락해줘서 고마워요.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근데 이제야 나타나면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을까 꼭 참았는데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니. 그래서 널 보고 싶었단다. 고마워. 이렇게 엄마 만나줘서. 그리고 우리 며느리도 아들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건강하셔야죠. 이제야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뵈니 은호 씨랑 정말 닮으신 것 같아요. 고맙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라고 혹시라도 나중에 만나게 되면 주려고 폐물들을 하나씩 모아놨거든. 이거 꼭 가져가. 내가 우리 은호 짝한테 주고 싶었던 거야. 이런 건 시어머니가 해주는 거라고 하더라고. 너한테 어울리겠어. 어머, 뭘 이런 걸. 전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데 정말 죄송해요. 아우, 이런 것을 받아도 되나 싶네요. 어떡하죠? 시어머니가 주는 거라고 생각해. 내가 은호 짝을 꼭 보고 싶었거든. 그리고 은호 옆에서 항상 좋은 친구가 되어줘. 남편의 친어머니는 폐암 말기였어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음에 따라 남편을 찾았던 것이었고, 남편은 처음에 거절했지만 요양원에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엄마라고 얘기를 듣자 보러 갔던 것이었죠. 그리고 타이밍이 좋게 남편이 회사에 본인 이야기를 올린 사람을 찾아내겠다고 수사 중이었는데 그때 마침 그것이 새어머니라는 사실까지도 알게 된 거였어요. 친어머니의 말이 다 맞아 떨어졌던 거였고 이 사실을 즉각적으로 본인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아버지도 이래저래 시어머니를 의심 중이었는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시어머니를 내쳤던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제야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우리 민욱이 하나 성공시키려고 내 인생을 허비했는데 겨우 결과가 이거야? 난 인정 못해. 당신 나랑 이혼하려거든. 위자료 엄청 준비해야 할 거야. 내가 내 자식도 아닌 애를 왜 키웠는데? 위자료 안 주면 난 이혼 안 해. 그러니까 명심해요. 한심한 사람 같으니라고. 본색이 이제야 드러날 줄이야. 내가 미쳤지. 조강지천에 치고 당신을 받아들였다니. 당신도 똑같아.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내 말에만 혹해가지고. 나 이대로 깨끗하게 못 물러나니까 그리 할라고. 내 전 재산을 걸고 당신 바닥으로 내칠 거야. 우리 집 파탄 낸 거 절대 넘기지 않을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야. 시어머니는 끝까지 남편에게 미안하단 말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남편 비방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밝혀진 건데 아버님 회사에 본인의 사람을 심어놔 차명 계좌를 만들어 비자금까지 만들고 있었죠. 2년 넘게 소송은 진행되었고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했던 명예훼손으로 벌금형과 시아버지 회사 재산에 피해를 입히려 했다는 증거를 토대로
위자료를 주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횡령이었기 때문에 3년 실형이 떨어졌고 결국 시아버지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두 분이 부부로 사신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에게 재산 분할을 해줬어야 했지만 시어머니가 회사에 끼치려고 했던 손해를 생각하여 많은 분할은 해주지 않아도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재산을 받고 결국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어서 남은 돈은 거의 없었죠. 거짓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최후의 말로라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지를 키워줬는데 끝까지 선처를 안 해?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도 말라는 거야. 내 인생 돌려내. 저도 당신한테 농락당했던 세월 다 돌려받고 싶네요. 생각해주는 척 하면서 아버지와 내 사이도 이간질 하려고 하고, 당신을 엄마라고 생각했던 게 더 비참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 인생이 망가졌다는 것만 생각하면 화가 나서 잠도 안 와요. 그 멍청한 여자가 그렇게 산 게 왜 내 탓이야? 누가 멍청하라디? 지 팔자 지가 가꾸고 사는 거지. 왜 남 탓을 해?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세요. 감옥에서 반성할 리는 없겠지만 나와서 아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정가 있는 나이 많은 아줌마를 누가 써주겠어요. 그 능력 없는 민욱이 형이 당신을 먹여 살릴 수도 없고 말이죠. 다신 보지 맙시다. 우리 민욱이 건들면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내가 그동안 역겹게 네 엄마 행세하면서 버텼던 건 민욱이 때문이니까. 어쩌죠? 그 인간 능력 없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요. 아빠한테 버림받고 회사도 잘려서 지금 행방불명됐어요. 교도소 나와서 아들이나 찾으러 돌아다녀야 할 판국이네요, 당신은. 당신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으니 전 그걸로 됐네요. 우리 민욱이가 어째고 저째? 아니 무슨 말이야 그게? 우리 민욱이가 행방불명이라니? 우리 아들 이 추운 날 어디 간 거야? 그건 알아서 생각하시고 성인이 지 밥벌이 알아서 하고 살겠죠. 이제 아버지 후광이 없으니 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낀 시숙은 시어머니가 교도소에 가자마자 행방불명이 되었고 이 사실을 옥에서 들은 시어머니는 절규하였어요. 아마 그 어떤 벌보다도 본인 친아들이 실종됐다는 소식이 가장 큰 벌이었던 거죠.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끝이 났고 그 과정에서 남편의 친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던 순간까지도 남편에게 미안해하는 친어머니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장례식장에 시아버지가 찾아왔지만 남편은 시아버지도 원망스럽다며 쳐다보질 않았어요. 그리고 상주로서 친어머니를 잘 보내드리고 남편은 아버님의 회사에서 나와 본인의 경력으로 작은 스타트업 회사를 차렸어요. 아버님의 전적인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님마저 원망스럽다고 보고 싶지 않다는 남편의 뜻을 저 역시 따라주기로 했고 아버님도 남편에게 미안한지 남편의 뜻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와 간간히 연락을 하지만 아직까지 남편은 아버님을 만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세월이 조금 흐른 만큼 남편은 아버님에 대해서도 생각이 바뀌는지 아마 조만간 찾아뵐까 생각하고 있어요. 한 여자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났지만 그것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친어머니 성묘를 다녀오며 많은 생각이 들어 글을 써보았어요. 여러분들은 늘 좋은 날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이만 글을 마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남편 회식 자리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20명 정도의 상차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체력적인 소모 또한 상당한데도 시모는 제 노력을 알아주는 것보단 오히려 상차림을 보더니 상처되는 말들을 거침없이 꺼냈어요. 시모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서운한 마음에 불만을 털어놨는데 그 순간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모와 저와의 갈등은 꽤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었어요. 남편과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시모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고 있었지만 그래도 남들 사는 거 다 똑같을 줄 알고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노력했었어요. 한 번씩 시모의 행동이 지나치다고 생각이 들 때는 저도 모르게 불만 섞인 말이 나왔었고 그럴 때마다 집안에는 폭풍이 휘몰아쳤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모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에게 다가와 서운해하는 감정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 나중엔 시모가 또 반복해서 저에게 상처를 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리를 뒀고 마음을 열지도 않았어요. 시모도 제가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는지 기분을 풀어주려는 노력에도 감정의 변화가 조금도 없자 그때부터 시모의 행동은 상당히 거칠어졌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시댁에 최대한 가지 않는 거였죠. 이런 시간들이 너무 힘겨웠었고 남편과 진지하게 상의를 한 뒤에 당분간 시댁에 가지 않는 걸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지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보단 거리를 둔다는 거에 분노했어요. 결국 참다 못한 남편도 집안의 장남이 어떠한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자 다른 곳으로 화를 풀어냈어요. 동서가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화살이 동서들에게 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형님, 언제까지 버틸 거예요? 그냥 먼저 와서 머리 숙이고 죄송하다고 그러세요. 형님 때문에 저희만 계속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형님이 없으니까 집안 꼴이 엉망진창이라면서 저 막내 동서에게 막말을 퍼부어댔는데 좀 전에 힘들게 땀 흘려 준비한 밥상을 뒤엎어 버렸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살다간 저까지 정신병에 걸리겠어요. 언제 올 거예요? 아, 지금이라도 당장 와서 상황 정리 좀 해주세요. 동서도 어머님 댁에 안 가면 되잖아. 뭐하러 그렇게 힘든 길을 택하고 있어? 그냥 나처럼 영 끊고 살아.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더라고. 어차피 손해보는 건 어머님이야. 지금 내가 다시 어머님 댁에 고개 숙이고 들어가게 되면 나를 대하는 행동은 더 가해질 텐데 나는 더 이상 난리치는 꼴 못 보겠어.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어머님 성격 솔직히 감당하기 너무 힘들잖아. 동서도 이번 일을 진지하게 생각해봐. 우리도 행복하게 좀 살아보자. 아유, 형님이야. 아주버님과 뜻이 같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아예 선택권조차 없다고요. 저는 말을 안 해본 줄 아세요? 어머님 때문에 힘들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도 제 말은 씨알도 안 먹혀요. 어머님 댁에 더는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꺼내자마자 유진 아빠가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 엄마 얼굴 안 볼 거면 차라리 이혼을 하자더라고요. 자기는 아주버님처럼 불효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서 엄청 효자인 척 하는데 제가 애들 놔두고 어떻게 이혼을 하겠어요. 동서도 등 돌리고 살고 싶어 하는데 서방님도 유진 아빠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형님이 있었을 때는 어머님이 어느 정도는 감당이 됐었는데 지금은 하도 난리를 쳐서 시댁에 가는 게 너무 두려워요. 형님이 그냥 어머님 히스테리 받아주면서 좀 참으면 안 돼요?
저보다 형님이 더 잘 버티잖아요. 동서, 미안한데,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야. 언제까지 어머님한테 당하면서 살 수는 없어. 동서도 이번에 진지하게 생각해봐. 나 지금 바빠서 먼저 끊을게. 제가 시모와 연을 끊어내서 그런지 온갖 히스테리를 동서들에게 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본인들도 저처럼 등 돌리고 싶어 했지만 시동생들이 반대 입장이라 동서들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 상황들을 들었을 때 안타깝긴 했지만 희망도 없는 시댁에 또다시 들어가서 시모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참았으면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며칠 뒤 셋째 동서가 저희 집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형님, 오래간만이죠? 갑자기 찾아와서 많이 놀랐어요? 그래도 연락은 하고 왔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잠깐 들린 거예요. 우리야, 뭐 항상 똑같지. 잘 지내고 있었어. 그런데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동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얼굴이 왜 그래? 좀 전에 집에서 한바탕 했어요. 저도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지난주 주말에 어머님 댁에 다녀왔었거든요. 그런데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형님이 어머님과 연락 안 하고 지내는 거에 상당히 화가 많이 났는지 흥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형님이랑 제가 최대한 진정하시라고 애쓰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저랑 둘째 형님도 연 끊고 지낼 거냐면서 화를 내며 물어보셨는데 앞에다 대고 시댁에 그만 오고 싶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요. 그런데 둘째 형님도 그동안 쌓인 게 많았는지 연 끊고 지내고 싶다는 말에 집안 전체가 난리가 났었어요. 어머님은 둘째 형님의 말을 듣자마자 상을 뒤집어 엎었고 안 좋은 말들이 오고 갔는데 아니 갑자기 지우 아빠가 제 생각도 둘째 형님과 같은 생각이냐면서 화살이 저에게 돌아오더라고요. 순식간에 저에게 집중이 된 상태였는데 둘째 형님이 솔직하게 얘기해도 된다는 말에 그동안 힘들었다는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뒷목을 잡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고 언제까지 속으로 숨기면서 살 수 없어서 형님이 왜 집을 뛰쳐나왔고 둘째 형님이랑 저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든 걸 털어놨는데 갑자기 지우 아빠가 제 뺨에 손을 올리더라고요. 자기 엄마한테 상처 줬다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저와 둘째 형님한테 막말을 퍼붓더라고요. 그날 둘째 아주버님도 우리 편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부부관계까지 안 좋아졌는데도 어머님은 뭘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둘째 형님네는 이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벌써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어요. 그리고 형님, 이거 보세요. 지우 아빠랑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부부싸움이 계속됐는데 갑자기 흥분을 하더니 제 머리채를 잡아서 사정없이 바닥으로 패대기 치더라고요. 머리털이 한 움큼 빠져서 머리에 구멍이 다 났어요. 제 편이 되어줘야 될 사람이 제 머리채를 잡았다는 거에 저도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도장 찍었어요. 형님이 먼저 결정한 거 정말 잘한 선택이에요. 아주버님이 옆에 있어서 이런 말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어머님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지금 사람이 아니라 완전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형님이 연 끊어버리고 나선 아예 이성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제가 시댁에 왕래를 했을 때 동서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았던 이유는 제 선에서 모든 걸 해결했었고 저 혼자 화를 삭혀서 동서들은 상처를 받지 않았었지만
이 모든 게 본인들의 업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 동서들은 본인들 일이 아니라고 편도 안 들어주었고 모른 척 하더니 제가 영 끊고 나서 본인들한테 피해가 오니까 그제야 제 마음을 알 것 같다며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위로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말만 들어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막내 동서는 저에게 현재의 상황에 대해 알려준 뒤 집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막내 시동생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현관문이 부서질 정도로 두드렸습니다. 야, 임마. 초인종을 누르면 되지. 늦은 저녁 시간에 왜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있어? 네가 왜 흥분을 했는지 대충 듣긴 했는데 그렇다고 여자한테 손을 올려? 아이씨, 형이 뭔 참견인데. 그 난리를 쳐놨으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형이야말로 형수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해서 집안 전체를 무너뜨려 놨잖아. 형은 우리 집안 장남 아니야? 형수한테 질질 끌려다니기나 하고. 그러니 엄마가 화가 안 나겠어? 형수가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드니까 욕을 얻어먹는 건데 형이 그 사이에 왜 끼어들어서 형수님 편을 들어? 형수가 내 마누라였으면 뼈도 못 추렸어. 어디 어른한테 목소리를 높이고 대들어? 그냥 죄송하다고 넘기면 그만이지. 그래서 너는 재수 씨를 저 꼴로 만들어 놓은 거냐? 재수 씨 꼴을 봐봐. 집에서 얼마나 난리를 쳤으면 우리 집으로 도망쳐 왔겠어? 상황이 어찌됐든 무력을 행사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 몰라? 이혼 서류에 도장도 찍었다던데 법적으로 소송 들어가면 네가 무조건 불리해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가려는 거냐? 지금이라도 당장 재수 씨한테 용서를 구해. 애들 생각도 해야지. 우리가 잘못을 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한 가족이 됐으면 서로가 잘 지낼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는 너희 형수 얼굴만 보면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잖아. 말이 10년이지. 결혼 생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아? 여보, 그만해요. 어차피 이제 와서 얘기해봤자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각자 상황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서방님, 이거 하나는 기억하세요. 어머님이 서방님의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지금 옆에 있는 동서와 자식들이 떠나면 서방님한테 남는 건 뭔데요? 서방님도 생각이 있다면 어머님의 행동이 잘한 게 아니라는 거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서방님이 엄청 효자는 아닌 것 같던데 어머님 감당 되겠어요? 서방님이 동서한테 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용서받기 힘들겠지만 여기에서 그만 멈춰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요. 다 떠나가고 나중에 혼자 남겨졌을 때는 이미 늦은 거고 다시 되돌리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막내 동서는 제 옆에 찰싹 붙어선 시동생에게 막말을 퍼부었고 시동생도 시모의 행동이 잘한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억지 부리지 않았어요. 동서는 친정으로 가겠다며 택시를 불렀고 시동생은 이런 상황들이 많이 답답했는지 한숨을 내쉬곤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미 동서는 이혼 생각이 확고했는지 아이들을 친정집에 보낸 상태였어요. 불같은 성격에 행동부터 옮기는 시모와 그걸 똑 닮은 시동생 때문에 집안 전체가 쑥대밭이 되어버려 많이 답답했습니다.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시모의 잘못된 행실이 불러온 결과에 이미 집안 전체가 무너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결국 시모 때문에 동서내외는 이혼을 결정했어요. 시동생이 동서에게 손을 올린 행위에 대해서 법적 소송을 제기했고 시동생은 위자료와 친권까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동서내외도 이미 금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 얘기가 오고 갔는데 시동생들이 왜 시모의 편에 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어떻게 평생 등 돌리고 사냐며 불효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을 꺼냈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더 이상 대화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댁 집안에서 정상적인 사람은 남편밖에 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었죠. 그렇게 가족 전체의 균열이 무너져 내린 상태에서 시모의 곁에 며느리들이 다 떠나버리게 되니 심술이 났는지 남편이 일하는 병원에 시모가 나타났어요. 그날은 남편과 오래간만에 외식이 잡혀있던 날이었는데 시모가 병원에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죠. 남편이 병원에도 찾아오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그만큼 남편의 행동은 단호했었는데 시모가 직업적으로 세 형제 중 남편이 제일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저와 갈라서기 하고 싶었는지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저를 보자마자 안 좋은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얼굴 안 본 지 꽤 됐었는데 전혀 달라진 건 없어 보였습니다. 딱 보니 내 아들과 외식하려고 나왔나 보구만. 그런데 이거 어쩌지? 오늘은 내가 먼저 약속을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아들과 할 말이 좀 있거든. 그이한테 연락은 하고 오신 거예요? 얼굴 안 본 지 몇 달 됐다고 그이가 기분이 어느 정도 풀렸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까지 하면 마음이 편하세요? 막내 동서는 이혼했고 둘째 동서는 별거 중인데 이혼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어머님이 얻는 게 뭔데요? 자식들한테 상처 주고 갈라서게 하면 기분이 좋으세요? 저도 사람이고 어머님한테 그동안 서운했던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안 좋은 감정이 터져 나온 건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행동하게 됐는지 어머님의 행실을 되돌아보셨다면 다시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늦은 것 같네요. 내가 원하는 며느리상은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들이고 토달지 않는 걸 원했는데 너는 말끝마다 나한테 불만 섞인 말을 했었잖니. 나도 그런 너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고 신경에 거슬리기 시작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입 다물고 하면 되지. 너까지 게 감히 나한테 토를 다는데 내가 그런 행동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니? 잘난 집안도 아니면서 의사인 내 아들 데려갔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감수해야지. 나는 오늘 무조건 내 아들과 대면해야 되니까 더 이상 신경 거슬리게 하지 마라. 시모와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을 하려고 직원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는데 직원이 이산 집에서 집들이 겸 회식을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그 말을 듣게 된 시모가 남편한테 다가가 이사까지 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원들은 분위기가 안 좋아지자 급하게 자리를 피했어요. 어머니랑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제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요. 진료받으러 왔으면 다른 과에서 진료 받으세요. 저는 오늘 집사람과 외식을 하기로 했거든요. 병원도 바꾸든지 해야지. 제가 일하는 병원에 드나드는 거 상당히 불편하네요. 제 입에서 좋은 말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 모르는 거 아닐 텐데 연락 한 통 없이 무작정 찾아오는 거 상당히 불쾌하다고요. 뭐 때문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분으로 어머니랑 대면하고 싶지 않아요.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나보다 며느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식으로 엄마 마음에 상처 주면 너는 마음이 편하니? 너를 낳아준 엄마 얼굴이 그렇게 보기 싫어? 이사까지 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너랑 다시 좋은 관계로 풀어나가고 싶어서 왔는데 엄마랑 잠깐 시간 좀 보내줄 순 없니?
기니 할 말이 좀 있는데, 너희들 외식은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 너는 평생 동안 엄마 얼굴 안 보며 살아갈 수 있니? 저와 관계를 풀어가기 전에 이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먼저 동생들 관계도 다시 예전처럼 돌려놓으세요. 그 전까지 얼굴 보기 힘들 것 같아요. 뭐가 우선인지 생각해 보시고 머릿속이 정리되면 그때 다시 오세요. 그럼 저는 할 말 끝났으니 애들도 기다리고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남편은 단호하게 행동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시모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노려봤어요. 이 모든 상황이 제 탓인 것 마냥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사실 남편은 중학교 때 시어머니가 일찍 이혼해 두 시동생들만 데리고 집을 나가서 시모에 대한 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시부의 도움으로 악착같이 공부해 의대에 합격하게 된 거였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시모는 달라질 것 같지 않았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시모를 지나쳐 병원을 나왔습니다. 시모는 저희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노려봤는데 며칠 뒤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네요. 저희 부부가 이사를 했었던 건 시모 때문인 것도 있었지만 남편이 일하는 병원에서 집까지 교통편이 너무 안 좋아 아침만 되면 상당히 많이 막혔어요. 반대로 제가 일하는 회사의 교통편은 나쁘지 않아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고 그렇게 새로운 지역으로 옮기면서 집들이 겸 회식을 저희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을 몰래 알아낸 시모가 음식을 한창 준비하고 있을 때 문을 두드렸어요. 역시 우리 아들이 능력이 좋아서 이런 멋진 주택까지 마련하고 정말 대단해. 내가 아들 하나는 정말 잘 낳았다니까. 음식 준비는 잘 돼가니? 그런 얼굴로 쳐다보지 마라. 네가 저번에 나를 무시하고 내 아들과 외식을 했을 때 끝까지 따라가 집이 어딘지 알아냈었다. 이사를 했다는데 한번 와봐야 하지 않겠어? 오늘이 집들이 겸 회식 날이라며 내가 오늘 병원에 잠깐 들려서 우리 아들과 같이 일하는 동료 의사에게 물어봤지. 20명 정도 온다고 하는 것 같던데? 병원 이사장까지 온다더만. 신경 바짝 써야 되겠어. 오늘이 앞으로 우리 아들 병원 생활하는데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음식 준비 대충 하는 거 절대로 용납 못한다. 어머님이 돌아가 주시는 게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무작정 찾아오면 그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좋아하겠어요? 어머님이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앞길을 막는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제가 알아서 준비할 거니까 방해하지 마시고 살펴가세요. 저 이런 기분으로는 음식 만들 수 없을 것 같네요. 나 신경 쓰지 말라니까. 집 구경이나 하고 나올 테니 너는 음식 만드는데 집중해라. 전에 살던 집보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둘러볼까? 시모는 막무가내로 저희 집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마당에서 음식 준비를 한창 하고 있던 저는 시모가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게 일시정지가 되어버렸고 음식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 채 집안에 들어간 시모가 신경이 쓰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사람들을 데려올 시간은 가까워 오는데 시모 때문에 일이 진행이 안 되자 짜증이 난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모는 집안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전부 휘젓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그날 일정이 정말 꼬이게 될 것 같아 시모에게 그만 돌아가 달라며 현관문 밖으로 밀어냈는데 시모가 저를 밀치더니 작은 방에는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문을 벌컥 열었어요. 시모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작은 방을 쳐다보다가 저를 바라보더니 눈이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저를 보며 한마디 했어요. 너 임신했냐? 누구 허락 없이 임신이야? 지금 네 나이가 몇인데 임신을 하면 어쩌자고? 지금 애들 키우는 것도 벅차면서 셋째 임신까지 해? 임신하는 것까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 생활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도 생기는 거죠. 다들 축하해 주는데 어머님은 뱃속에 손주가 생긴 게 상당히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어차피 어머님과 상관없는 일이니 그만 나가주세요. 지금 어머님 때문에 음식 준비하는 게 집중이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요. 내가 왜 나가니? 나는 오늘 내 아들과 저녁 한 끼 하고 싶어서 온 건데. 나도 같이 할 수 있잖아. 내 아들 올 시간도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음식 준비가 얼마나 됐는지 한번 볼까? 예, 지금 이게 뭐니? 이걸 상차림이라고 준비해 놓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먹어? 돼지도 거들떠 안 보겠다. 시모는 마당에 펼쳐진 음식들을 보더니 손님이 오지도 않았는데 손으로 반찬을 주워 먹으며 간을 보기 시작했어요. 입에 들어갔다 나온 손을 다른 반찬 위로 올라가길래 더럽게 뭐 하는 짓이냐고 시모의 팔을 잡아챈 뒤 나가실 거 아니면 방해하지 말라며 시모를 강제로 자리에 앉히는 순간 시모가 어디서 어른의 팔을 함부로 잡냐고 임신을 한 저에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방어를 하지 못하고 시모의 발길질에 배를 맞으면서 뒤로 넘어졌고 식탁 테이블에 그대로 머리를 부딪혔어요. 시모는 발길질 한 번에 넘어가냐며 피식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넘어졌다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는데 멀미를 한 것처럼 어지러움이 느껴졌어요. 시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휘청거리고 있는 저에게 사정없이 뺨을 올려쳤고 그대로 뒤로 넘어지려는데 시야가 검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바닥으로 쓰러짐과 동시에 대문을 열고 뛰어오는 남편이 눈앞에 보였고 시모는 우리 집안 먹칠하지 말고 자기 아들과 당장 갈라서라며 더한 짓도 할 수 있다면서 저는 시댁집안과 맞지 않는다고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남편이 어떻게 된 거냐고 시모에게 소리치는데 시모는 음식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정신 차리라면서 제 얼굴에 조심스럽게 뺨을 쳤고 순간적으로 남편의 말이 지속적으로 제 귀에 들리면서 다시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좀 전에 저와 시모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라 시모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았고 제가 옆에 있는데도 거짓말을 하는 시모의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분노가 끌어올랐는데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당장 병원부터 가봐야 할 것 같다면서 초점을 거의 잃었다며 뇌진탕 증세가 있는 것 같다고 저를 들쳐업었고 남편과 함께 온 동료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 대문을 나가려는데 뒤늦게 들어온 병원 이사장님이 저를 부르며 달려왔어요. 그네야, 내가 너무 늦었다. 빨리 오고 싶었는데 차가 막혀서 너무 늦게 왔네. 이 노인네가 정신 나갔나? 임신한 몸인 걸 알면서 사람을 어떻게 이 지경으로 만들어? 그쪽이 저지른 행동이 대학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몰라? 박 선생, 내가 전부 다 듣고 있었어. 출발 전에 우리 큰딸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박 선생 어머니가 그녀한테 손을 올렸고 막말을 퍼부었다고. 임신한 몸이라 간단한 반찬만 만들어 놓으면 나머진 내가 전부 준비해 가기로 했었는데 음식 맛이 형편없다면서 사려놓은 것도 없다고 임신한 사람한테 발길질하는 게 말이 되나? 자, 여기 아직까지 전화통화가 연결되어 있지?
병원 이사장님과 저는 가까운 사이예요. 예전에 이사장님 댁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사장님 시어머니께서 치매가 있으셔서 많이 힘들어 하셨었죠. 그때 잠깐 이사장님 시어머니를 뵌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고 제 손을 잡더니 친손녀가 살아 돌아왔다면서 제 손이 닳도록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때 당시 모두가 놀랐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몇 년 전 이사장님의 큰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었는데 저와 약간 비슷하게 닮아 보여서 착각한 것 같다면서 제가 자주 곁에 있어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부탁을 하셨어요. 나쁜 일도 아니고 좋은 일이라 이사장님 댁에 자주 갔었고 이사장님도 그때부터 저에게 큰애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왕래하면서 지내다 보니 어느새 이사장님은 저를 큰딸처럼 한 가족으로 대해주셨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와도 나이가 비슷해서 저 또한 마음 열고 다가갈 수 있었죠. 그렇게 허물없이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아시고 많은 음식을 준비했다며 저보고 쉬라고 했었지만 그래도 손님인데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기본적인 음식들을 준비하면서 이사장님과 통화를 하던 도중에 시모가 들어온 거였어요. 저는 시모 때문에 정신이 없던 상태에서 전화 통화를 끊어야 하는 것도 깜빡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이사장님이 전부 다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사장님이 녹음한 통화 내용을 전부 다 듣게 되었고 남편과 시모의 두 남빛은 동시에 썩어 들어갔어요. 남편은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라며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진행했어요. 다행히 뱃속의 아이는 크게 문제는 없었고 저도 가벼운 뇌진탕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모는 법적 처벌을 받기 위해 소송 중에 있어요. 이번에 저지른 일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모의 행동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마터면 저와 아이의 생명까지 잃게 될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고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사장님과의 통화 내용에 저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무력을 행사한 녹취록을 통해 시모의 행동이 의도적이었다는 걸 재판부에서 인정할 것 같다며 재질이 무겁게 내려질 거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남편도 이번 일을 통해 단단히 질렸는지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거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한 번 아닌 사람은 끝까지 아니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었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정신없던 한 해가 지나가고 2022년이 다가왔네요. 많은 분들께서 새해가 되면 목표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실 텐데요. 저 또한 그래왔고 지금도 작년과 변함없이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새해가 됐다고 해서 바뀐 건 없지만 분명 좋아질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꽤 오랜 시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연애를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이 사람과 함께 지내는 시간 동안 정말 행복했고 앞으로 남은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목적으로 인사를 드리고 시부모님께서도 정말 좋아해 주셨어요. 처음 보자마자 하루빨리 결혼식을 진행하길 원하셨죠. 시부모님 두 분 다 너무 밝으신 성격을 가지고 계셔서 저와도 잘 맞는 것 같아 앞으로 큰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양가 집안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식까지도 걸림돌 하나 없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었죠. 그런데 결혼식을 올린 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제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고 눈앞이 캄캄해서 삶에 대한 희망까지 잃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 3개월간의 기록을 전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겪었던 시간들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결혼하고 최근 한 달은 정말 행복했었어요. 제가 꿈에 그리던 삶이었고 눈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제 앞에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좋은 사람이고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딸처럼 대해주셔서 저 또한 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시댁 집안이 못 사는 형편은 아니라서 금전적으로는 부유한 편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저를 아껴주시던 시부모님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도 얼굴빛이 어두우셨고 뭔가 불만이 가득해 보이셨죠. 처음 겪어보는 분위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요즘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아버님도 그렇고 평소와 분위기가 너무 다르셔서요. 제가 혹시 아버님 어머님께 실수라도 한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신 건 아니죠? 저 왔는데 별 말씀도 없으시고 걱정돼서요. 네가 애니? 딸처럼 대해줬다고 해서 얘가 아주 시부모를 지 부모처럼 생각하고 있네. 너는 시댁이 편하니?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셔야 앞으로 조심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단 한 번도 아버님, 어머님을 저희 부모님처럼 편하게 생각한 적 없어요. 항상 조심하고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했는걸요. 그래서 서운하다 이거니? 네가 내 아들과 결혼을 했고 이제 정식적으로 며느리이면 품위 있게 행동을 해야지. 아직까지 연애 때의 분위기를 버리지 못한 거야? 우리 집안이 그렇게 가벼워 보이디? 결혼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야? 아니면 원래부터 눈치가 없는 거야?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행동해야지. 어떻게 된 게 품격도 없고 하는 짓도 왜 이렇게 싸 보이는지. 누가 보면 술집 여자인 줄 알겠네. 연애 때나 어머님이 먹히는 거지. 정식 며느리가 됐으면 남들 시선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술집 여자를 며느리로 들였냐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되겠어? 너한테 싼 티가 흐르다 못해 넘쳐 보인단다. 적은 나이도 아니고 40을 바라보는 나이나 돼서 자기가 20대인 것 마냥 행동하면 되겠니? 네 직업에 맞게 처신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사람의 첫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어딜 갈 때마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니 내 속이 좋겠니? 이런 기분에 무슨 저녁을 먹겠어? 입맛도 싹 가셨다. 다음부턴 집에서든 밖에서든 나한테 앵기지 말고 거리를 두고 걷도록 해라. 그리고 옷차림도 웬만하면 정숙하게 입도록 하고 한 번만 더 살갑게 굴면 눈물을 쏙 빼놓을 줄 알아. 시부모님의 거침없는 말투와 표정들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분명 결혼 전에는 살갑게 다가가는 제 성격이 마음에 들고 집안의 분위기를 살린다며 좋아해 주셨었는데 갑자기 변하신 모습으로 저를 대하셔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시부모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계시다면 그것 또한 고쳐야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뱉기보다 앞으로 조심하겠다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시모는 시댁에 온 지 1시간도 되지 않은 저희 부부에게 이런 분위기로 얼굴 보며 같이 식사할 수 없다고 집으로 돌아가길 원하셨어요. 남편도 안 좋은 분위기를 살피는 듯 저에게 돌아가자며 눈치를 줬고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집에 가는 동안 차 안에서 너무 서러워 닭똥 같은 눈물을 쉬지 않고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결혼 한 달 만에 시부모님께 상처되는 말들을 듣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해서 너무 서러웠던 것 같아요.
남편도 자기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남의 시선을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네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도 서운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그날 이후 시부모님과 만나는 자리가 생기면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신경에 거슬리지 않게 거리를 두고 말 한마디도 입 밖으로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한 뒤에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너무 달라져 버린 시부모님의 무뚝뚝한 모습은 저를 숨막히게 만들었어요. 제 성격이 원래 밝고 부침성이 좋아서 남들보다 정을 빨리 붙이는 편인데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제가 애초부터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원래 성격을 억누르고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 결혼 생활에까지 지장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성격은 제 말을 들어주는 편이라서 말을 하지 않으면 거의 입을 열지 않는데 그런 성격 자체가 어느 순간부터 싫게 다가오더라고요.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어떻게 된 게 내가 말을 붙이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요즘 나 너무 우울해. 내가 최근 들어 일 때문에 많이 바빠서 당신을 제대로 신경 못 써서 서운한 거야? 그런데 나도 워낙 할 일이 많잖아. 이런 건 이해해 줘야지. 당신이 요즘 우리 부모님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진 것 같은데 당신이 좀 이해해 줘. 뭘 이해해 달라는 거야? 이게 사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다고. 시부모님 얼굴 뵙고 싶지도 않아. 어떻게 결혼 전과 후가 이렇게까지 다른 거야? 결혼 전에는 내가 너무 이쁘다고 살갑게 대해주시더니 지금 봐봐.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나한테 눈 한 번을 마주치지 않으셔. 조심스럽게 말을 붙여도 대충 대답하시고 더 이상 말도 안 하시잖아. 원래 좀 무뚝뚝하신 걸 어쩌겠어. 남들 시선이 중요하시다잖아. 당신도 너무 기분을 업시키지 말고 차분한 모습을 보여줘봐. 솔직히 내가 봐도 당신 너무 정신없어. 나는 오히려 지금이 딱 좋아 보이는데? 너무 말이 많아도 수준 낮아 보이잖아. 뭐? 수준이 낮아 보인다고? 지금 말 다 했어?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제는 당신까지 나를 무시하는 거지? 내가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 알면서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할 거야? 그래서 나랑 결혼한 거 후회라도 한다는 거야? 나 좋다고 따라다닐 땐 언제고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끝났다 이거지? 정말 당신한테 너무 서운하다. 남편은 듣기 싫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결혼 한 달이면 깨가 쏟아질 시기인데 이건 누가 봐도 결혼 10년 차는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리 연애를 오래 했다 해도 상대방의 예의가 아닌 행동을 보인 남편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결혼을 후회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했을 때는 저를 아껴주고 뭐든 다 해줄 것처럼 행동하던 남편이었는데 예전과는 너무도 달라진 모습에 앞으로 함께 걸어가야 할 삶이 눈앞에 캄캄할 정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 2달째가 되었을 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집에 오지 않길래 그래도 남편이라고 걱정되는 마음에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뒤 문자 한 통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 남편이 시댁에 있는지 그날 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댁에서 자고 간다며 다음날 보자는 한마디 하고 아무런 연락도 주지 않았어요. 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남편 멋대로 하는 행동 때문에 너무 화가 나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나 받지 않았고 시부께도 전화를 했는데 똑같이 받지 않으시더군요. 시댁 식구들 전부 다 저를 무시하는 행동을 참을 수가 없어 짐을 챙기고 시댁으로 향하려고 집 밖을 나서려는 순간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도 이미 감정이 안 좋아진 상태라 좋지 않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거야? 내 아들이 분명 얘기했을 텐데. 도대체 뭐가 불만이길래 전화를 수십 통이나 한 거야? 어머님, 지금 이 상황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문자 한 통 보내놓고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해주겠어요? 왜 어머님 댁에서 하루를 보내야 하는 건지 말도 해주지 않았잖아요. 내 아들이 오래간만에 부모와 함께 지내고 싶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너도 사돈댁에서 자고 올 때도 있잖아. 제가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그이랑 같이 가서 하룻밤 자고 온 적은 있어도 저 혼자 개인적으로 행동하진 않았어요. 이 문제는 이해를 떠나 부부로서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요. 제 말이 틀렸나요? 너 지금 시애미가 얘기하는데 목소리 높여서 대들고 있는 거니? 이제야 본성이 나오는구만. 사람은 평생 알아가도 모른다더니만 그 말이 너한테 딱 맞는 것 같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 아들 두 번 다시 못 볼 줄 알아. 우리가 큰 돈 들여 신혼집도 큰 집으로 50평짜리 마련해 줬는데 너는 고작 혼수 8천밖에 안 했었잖아? 솔직히 나는 그때부터 너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거든. 우리 집을 뭘로 알고 혼수를 8천밖에 안 해? 최소 몇 억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갑자기 그 말이 왜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혼수 8천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럼 그 자리에서 혼수 가지고 난리 쳐주길 바랬다는 거야? 다 내 아들 생각해서 거기까지 한 거는 생각 안 하니? 좋게 좋게 봐주면 너도 눈치껏 행동을 해야지. 어디서 집안의 가장인 남편한테 오라가라 명령이야. 나중엔 머리 위로 받고 올라서겠다. 됐고, 너랑 목소리 높이면서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으니까 이만 끊어야겠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 아들 얼굴 볼 생각 하지 마라. 너처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굳이 서로 봐봤자 좋은 말도 안 나오잖아? 내 아들 돌려보내면 너는 분명 또 사람 들들 볶으며 나불나불 거리겠지. 내 말이 틀렸어? 이런 내 결정이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던지. 그게 싫다면 내 기분 풀릴 때까지 잠자코 있어라. 알겠니? 나는 너에게 결정권을 준 거야. 이혼을 하던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 넓은 집에 너 혼자 살던지 둘 중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다. 내 아들도 결혼한 걸 얼마나 후회하는지 아니? 시모의 억지가 저를 미쳐버리게 만들었어요.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까지 생각지도 못한 돌발 행동을 저지르니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정말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혼 2달 만에 이렇게까지 위태로워질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던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아침 일찍 남편에게 시댁으로 가고 있다는 문자 한 통 남기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의 미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남편을 향해 질문을 했어요.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만 끝내고 싶은 건지 확실하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멋대로 하는 사람인지 나는 정말 몰랐어. 미리 알았더라면 결혼은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야. 나도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란 거 알고 있어. 하지만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부모님도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셔. 너도 그럼 들어와서 살면 되겠네. 50평짜리 집에서 뭐하러 혼자 버티고 있어?
그 집도 조만간 처분할 생각이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면 나야 편하지. 요즘 몸도 힘들어서 가정부 하나 드릴까 했는데 그 자리 네가 들어오면 되겠다. 결국 이런 거였어요. 제가 어머님 댁에서 함께 살길 원해서 그런 거였네요. 이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결혼한 제가 어쩔 수 없이 들어와 살게 될 걸 예상하신 건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요. 그럼 여기서 끝내는 거지. 나는 내 아들을 옆에 끼고 살 건데 너도 좋아서 결혼했으면 어느 정도 양보를 해줘도 되잖아. 제가 봤을 때 방법이 틀린 것 같은데요. 안 좋아진 감정 상태로 들어와서 살라고 하면 누가 좋다고 들어오겠어요. 당신도 생각이 이렇게까지 짧을 줄 몰랐는데 정말 실망이다. 결혼 3달 만에 갈라서게 될 줄 몰랐는데 확실하게 정 뗄 수 있겠네요. 남아있던 좋은 기억까지 오늘 어머님 댁에 던져버리고 가겠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람과 이혼하는 게 저에게도 이득이겠네요. 그렇잖아도 너 온다고 하길래 여기 이혼 서류 준비했다. 계속 얼굴 보는 것도 지겹잖니? 한 번이라도 안 마주치는 게 좋지 않겠어? 일단 사인부터 해라. 합의 이혼할 거지? 서로 손해볼 건 없을 것 같은데 잘 생각한 거야. 그래도 이혼만큼은 깔끔하게 할 수 있겠네.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 서류를 내미는데 온몸에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저도 남편과 함께 했던 좋았던 추억들 모두 던져버리고 결혼 3개월 만에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런 상황들이 믿어지지가 않으셨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계셨어요. 엄마는 연애 기간은 길었지만 결혼 생활이 짧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며 인연이 아닌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라고 시간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는 말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을 잊어버리려고 일에만 열중했고 하루하루 제 삶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제 원래 성격으로 돌아가기 위해 일부러 친구들과도 약속을 무리하게 잡으면서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어느 날 의과대 동기인 친구와 오래간만에 술 한잔 하려고 약속을 잡고 병원 앞에서 기다리며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급하게 뛰어가다가 넘어지길래 그 모습을 봤는데 슬픔이 가득한 얼굴로 힘겹게 일어나시더니 비틀거리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차피 이제 남남이 되었고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 신경 쓰지 않으려 몸을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이 병원에서 친구가 퇴근하고 나와 술 한잔 하려고 차를 타고 병원 밖으로 나왔는데 사람 기분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병원으로 달려 들어가다 넘어지신 시모의 얼굴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있던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혀 무슨 일인지 확인을 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구에게 사정을 얘기한 뒤 다시 차를 돌려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도착을 하자마자 어디선가 오열을 하고 있는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와 그곳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는데 간호사분들을 붙잡고 난리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 옆에는 시부도 눈물을 쏟아내고 계셨습니다.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본 시부모는 화들짝 놀라며 제가 병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급하게 막아섰어요. 그런데 병실 안에서 남편의 괴로워하는 목소리가 들리길래 시부모님을 뿌리치고 병실 문을 활짝 열어 들어간 순간 제 눈앞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괴로워하고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고 있는데 어딘가 많이 고통스러워 보이는 모습으로 눈을 질끈 감은 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와 급하게 진통제를 놔주었고 괴로움에 눈을 감고 있는 남편이 혹시라도 저를 볼까봐 시몬은 급하게 저를 끌어당겨 병실 밖으로 내쫓았어요. 이해되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손으로 남편을 향해 가리키자 시몬은 입술을 떠시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왜 저 사람이 병원에 있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네가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니? 우리 계획은 이게 아닌데 왜 지금 여기에 있는 거냐고. 이 사실을 알면 준호가 아마 난리를 칠 게 뻔하다. 빨리 돌아가라. 어차피 이혼했으니 더 이상 상관할 필요 없잖아. 나는 할 말 없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었던 사람을 병원에서 봤는데 상관이 없다고요? 저한테 뭘 숨기고 계셨던 거죠? 내가 뭐라고 그랬어? 결국 숨길 수 없다고 했잖아. 세아가 미안하다. 이게 다 내 아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상황을 이렇게 끌고 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너를 왜 싫어하니? 단 한 번도 세아가 너를 싫어한 적이 없다. 그동안 너한테 상처 주고 막말을 했던 거 정말 미안하다. 진심이 아니었어. 저번에도 네가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갔을 때 우리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해를 하고 말았단다. 하지만 내 아들이 원하는 거였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 남편과 결혼을 하고 3개월간 있었던 일에 대해 시부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저는 말도 안 되는 사실들을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어요. 남편이 저와 결혼을 한 이후 몸이 좋지 않아 저 몰래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의사의 진단에 남편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막 저와 결혼을 했는데 이런 사실을 알리고 이혼을 하자고 하면 제가 떠나지 않을 것 같고 자기가 떠났다는 아픔을 저에게 안겨주고 싶지가 않아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고 적지 않은 나이인 제가 이런 충격으로 인해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할까봐 하루빨리 잊어버리고 새 출발할 수 있게 독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며 시부가 설명을 해 주었어요. 남편은 오로지 병든 자신 때문에 힘들어질까봐 최대한 빨리 보내고 싶은 마음뿐이었던 거죠. 분명 이기적인 생각이었고 제 의사는 전혀 존중해주지 않은 남편이 한편으론 믿기도 했지만 이해가 되었어요. 저를 그만큼 사랑했기에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했다며 제 손을 어루만져 주셨고 남편이 이 사실을 모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셨어요. 눈앞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길 바라는 시부모님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남편이 괴로워하고 있는 목소리가 제 두 귀에 들리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남편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게 놔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실로 뛰어 들어간 저와 마주하게 된 남편은 많이 놀란 듯 저를 보다가 그동안 참아왔던 정신적인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왔는지 쉬지 않고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고통스러운 몸으로 남편은 저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며 저에게 짐이 되게 하고 싶지 않았다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제가 암 전문이라 남편의 수술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면 그에 따른 죄책감으로 힘들어할까봐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저를 생각해서 움직였다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 그건 저에 대한 배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제 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주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내었고 결국 제가 일하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되었네요. 이미 온몸에 전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 수술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몸 상태였어요. 저 말고도 대장암 의료진 20여 명과 대장암이 주로 전이되는 간이나 폐를 보는 담당 의사까지 모두 참석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씩 처리해 가기로 회의를 마쳤습니다. 다행히 첫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기쁨도 잠시 회의 때 얘기했던 대로 이미 온몸으로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라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암을 의료 기술로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남편을 살려보겠다고 발버둥 쳤지만 남편과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이미 마음을 정리한 것 같았어요. 내가 그동안 모시게 했던 거 정말 미안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당신이 겪게 될 아픔들을 보면서 눈을 감고 싶지 않았어. 사랑하는 사람을 혼자 남겨두고 세상을 떠난다는 게 너무 싫었어. 내 눈앞에서 슬퍼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눈을 감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당신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었는데 결국 당신 앞에서 눈을 감게 되었네. 당신이랑 하고 싶은 일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먼저 가서 미안해. 그래도 우리 연애 기간은 꽤 오래였잖아.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단 한 사람이 당신이었어. 나는 내가 한 결정에 대해 후회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앞으로 당신한테는 좋은 날들만 펼쳐졌으면 좋겠다. 나도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그래서 내가 결혼을 선택한 거잖아. 나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거든. 그리고 나도 몰랐는데 며칠 전에 알게 됐어. 나 임신이래. 당신 아이가 내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고. 그동안 우리한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 나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당신 돌보느라 정신도 없어서 이혼 전에 임신이 된 줄 모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태아가 많이 작은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크기로 돌아온다곤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눈에 띌 정도는 아니야. 내가 전혀 모르고 살았을 정도였으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고 얘기해 줄게. 우리가 함께한 세월의 시간은 소중히 생각하며 앞으로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모든 걸 다 쏟아 부을 거야. 그러니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의 짐을 내려놨으면 좋겠어. 남편은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말에 눈물을 흘렸고 제 배를 어루만지다가 숨이 가빠왔는지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많은 의료진분들께서 남편을 살려보겠다며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남편은 더 이상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불러 외쳐봐도 남편은 저를 바라봐 주지 않았고 따뜻한 온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이 사실을 전해들은 시부모님께서 비틀거리며 나온 저를 보고 오열을 하셨고 제가 주저앉으면서 몸에서 떨어진 명찰을 시부가 집어들곤 저에게 건네주시면서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며 오열을 하셨습니다. 시모는 저를 끌어안으시고 한참 동안 혼자 남겨진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불쌍하다며 미안해 하셨어요.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낸 자리에 남겨진 저와 뱃속의 아이는 지금도 실감이 나지 않아요.
퇴근 시간만 되면 남편이 현관문을 열며 들어올 것만 같고 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줄 것 같은데 남편은 더 이상 저를 불러주지 않네요. 앞으로 뱃속에 있는 아이와 남은 인생 열심히 살아갈 테지만 현재 제가 받은 충격이 아직까지 가시지 않아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매일 제가 일하는 병원에 찾아오셔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고 계세요. 모든 것들이 진심이 아니었던 만큼 저에게 항상 미안해 하십니다. 모든 걸 이해하고 있는 저는 지금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고 앞만 보며 열심히 달려가려고요. 제 삶에 여러분들의 응원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새해가 밝아온 만큼 저도 그렇고 뱃속에 있는 아이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새해에는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